코디아코 저 새끼는 침팬지였고요. 비르츠는 그냥 문명인이었어요. 전반기 리버풀 티어리스트고 슬롯부터 시작해서 그냥 리버풀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 응구무어를 제외한 나머지 유스, 요니 같은 애들은 뺐어요. 사실 내가 알 수가 없는 선수들이고 기억도 안 나고 걔네 빼놨고 이전과 동일하게 이 아래 여기 슬롯부터 해서 에키티케 뭐 이런 애들 남아있는 저쪽 란이 그냥 F등급 진짜 그냥 얘는 이번 시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버풀에서 어느 기어들을 올렸냐 리그컵, 리그 챔피언스 리그 FA컵 아직 안 했죠. 전반기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만 할 텐데 경기는 그래도 한 13경기까지 봤던 것 같고 리버풀 이번 시즌 그래서 뭐 아무래도 리빙님보다는 조금 덜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좀 있는 애들이 좀 더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 게 유망주의 막 나이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대 대비 이런 걸로 봐주진 않고 진짜 철저하게 기록한 것들로만 위주로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게 되면은 출전 시간이 많은데 병신같이 플레이하는 애들이 조금 놓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동일하게 할 거고 지난번에 메뉴 영상이 좀 괜찮게 뽑혔기 때문에 초반에 에키티케 S 리그 8골 넣었죠. 플레잉 타임이 이렇게 많진 않아. 18경기를 뛰었는데 출전 시간이 1137분이에요. 생각보다 얘가 풀타임을 뛰더라도 항상 70분대에 빠지기도 했고 돌체 출전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에키티케의 가장 큰 임팩트라고 하면은 저는 머지사이드 더비였거든요. 그때 뭐 흐라벤베르지만 에키티케가 그때 보여줬던 임팩트가 좀 되게 많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본머스전도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선수가 넣은 득점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승점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근데 리그에서만큼은 그런 기억이 강렬해. 리그컵에서도 사우스햄튼 상대로도 결승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에 에버튼과의 더비에서도 이제 첫 번째 선제골을 넣었었죠. 그리고 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기중어골을 넣으면서 팀을 구해냈었고 이게 뉴캐슬하고 했을 때 두 번째 골이 아마 에키티케였을 거야. 첫 번째 골이 흐라벤베르의 중거리였고 그리고 본머스와의 상대에서는 1골 1어시 올리면서 이제 4대2 역전에 엄청난 기여움을 토했는데 커뮤니티 쉴드에서도 이 친구가 이제 득점 포인트를 올렸었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출전 시간을 점할 거라고 한 명도 기대를 안 했을 텐데 뭐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거의 안 했을 텐데 이삭이 보통 주전으로 나왔어야 됐던 시간 속에서 얘가 이삭만큼의 포텐셜을 뽑아내줬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되고 엘링 홀란이 아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누군가의 베스트 11에서는 전반기 베스트 11에 들어갔을 것 같아. 엘링 홀란 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볼테마데가 낫냐 얘가 낫냐를 두고 본다면 저는 볼테마데 승이긴 한데 근데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에키티케를 충분히 올려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 로테이션 자원이 이삭만큼 해준 거라서 이거는 고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르네슬롯 감독은 좀 되게 특이한 게 플레잉 타임이라는 기준이 없죠. 모든 경기에 다 관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C 주겠습니다. C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지금 리그 4등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모림보다 평가가 박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즌 안에서 근데 감독은 기대치 대비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좀 감안 부탁드림. 슬롯은 지난 시즌에 리그 우승을 시킨 사람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의 파워가 애초에 이거는 맨시티의 대권 도전을 가볍게 묵살시켜야 되는 수준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참히 박아버린 거라서 이거는 되게 뭐라 해야지 커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C 중간쯤에 아마 주게 될 것 같은데 맨 앞이나 이번 시즌 리버풀이 승점을 따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나마 아스톤빌라전 빼고는 그 전술적으로 슬롯이 계획을 잘해가지고 경기를 부쉈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롯을 C에다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망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기 순위 자체가 선수들이 잘 버텨내서 이 정도가 나온 거지 이 사람의 철학이 잘 녹아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힘들만 했다는 건 인정은 하다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C에 넣게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실적으로만 볼게요. 마마르다슈빌리 B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프리시즌 때 빌바오전이었나?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해가지고 나 얘는 진짜 뭐 라리가에서 애초에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갑자기 선보여가지고 진짜 경악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알리송 없었을 때 괜찮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B 이상은 못 갈 것 같고 근데 B도 어떻게 보면 좀 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C랑 B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마 B 후반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다가 또 이제 변동사항을 줄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B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근데 이게 뭐 B 마이너스나 B 플러스라는 뭐 상세한 기준이 또 없다 보니까 더 나눌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프린폼 같은 경우에 저는 C입니다. 근데 C인데 슬롯보다는 뒤에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287분 출장에 1어시를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울브스전 때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으나 이거는 플레잉 타임도 너무 적고 해서 이거 뒤에 들어가도 나 할 말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얘가 결정한 기간이 얼마고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결정한 기간 때문에 소보슬러이가 다 똥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C
C 끝자락에 주는 게 후한 거라고 봐. 슬롯이 얘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뒤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처참한 퀄리티를 보여줬고 처참한 몸 상태를 보여줬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들어가요. 뭐 부상만 아니었으면 잘했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나는 근데 얘가 오플백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게 잘했다는 임팩트 별로 못 받았어. 리버풀에서 나는 이 선수가 나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포지션이 측면 미드필더였거든요. 물론 측면 미드필더에서 또 그냥 괜찮게 잘하면은 그냥 윙포워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면 되고 윙백으로서 퀄리티가 아쉽다고 한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 선수에 관한 그 컨셉을 인지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풀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풀백에서 당연히 퀄리티가 좋았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상은 낙제라는 기준이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 D에 넣어도 상관없다고 보긴 합니다. C, D 지금 왔다 갔다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 D가 맞는 것 같은데 저 D 넣을게요. 플레잉 타임이 너무 적다. 고민을 해보는데 플레잉 타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적기 때문에 이건 D에 들어갈게요. 로버트슨 원래 이번 시즌이 약간 안식년처럼 쉬어가는 느낌으로 갔어야 되는데 애초에 원래 알레티 쪽으로 팔릴 뻔했었죠. 팔릴 뻔했다가 안 팔렸고 그리고 이제 알레티는 테오가 아니라 루제리를 데려오게 되면서 이제 레프트백 악몽이랑을 꾸게 됐는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그때 팔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들게 되는 그런 회상인 것 같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긴 했는데 근데 난 그건 있어요. 나왔을 때 클래스는 보여줬어 내 생각에. 로버트스는 C로 넣겠습니다. 출전 시간이 일단 너무 적어. 나올 때마다 클래스를 보여주는 사실이나 출전 시간이 너무 적어. 결국에는 계속 갈려왔던 자원은 케르케스기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난한 1인분이긴 하나 따지고 보면은 B 끝자락까지 갈 수도 있긴 한데 내 생각에는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이 티어리스트는 전적으로 실적주의에 해당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C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출전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케르케스한테 너 이렇게 뛰면 돼 이 정도였던 거고 그게 리버풀 팬들한테 강력한 임팩트가 들어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C를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백이 사실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것보다는 저 자리에서 레귤러하게 몇 분 동안 잘했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풀백은 애초에 덤이잖아. 비르츠 저는 마마르다 슈빌리브보다 앞에 있는 B로 들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플레잉 타임이 많긴 했는데 플레잉 타임이 꽤 많고 적당하게만 한 애들이 보통 B에 들어가거든. 1248분 출장에 꽤 뛰었네. 비르츠는 B가 맞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상대평가로 어떻게 기준을 깎아내가지고 뭐 수능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비르츠를 두고 봤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 실적이 더 좋긴 하네. 그리고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충분히 도움 많이 됐던 선수고 근데 물론 2400억이라는 기대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2400억짜리 선수에 관해서 뭐랄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람들은 C나 뭐 D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실적만 봤을 때는 B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는 기대치 대비라는 기준을 넣지도 않았고 이정류는 그럼 당연히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이 선수가 선수 1으로서 어디서 어떻게 했냐 그 실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비르츠는 B가 맞아요. 나는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술적으로 본인이 적응을 못 해온 기간이 있어. 근데 10라운드 전까지 항상 개 못한 것도 아니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난 강했어. 중요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라는 실적이 없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 크라벤베르 이 친구 A가 맞아. 근데 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실적이잖아요. 얘 센터백으로 내려가는 시퀀스 없었으면 S까지 갔어. 나는 그래요. 근데 그 어떤 프랑스 센터백 정신병자 새끼 하나가 진짜 못해가지고 지금 얘가 막 희생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한 등급이 깎이게 된 케이스인데 물론 그걸 또 나름의 땜빵을 친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충분히 좋게 볼 만한 구석이긴 하겠다만 근데 애초에 뭐 볼란치에서 보여줬던 폼도 지난 시즌급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흐라벤이 머지사이드 더비랑 이제 뉴캐슬전 잡게 해준 1등 공신이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경기 중 하나였는데 그 리그 5연승을 챙기는 데 있어서 흐라벤 아니었으면 리버풀 지금 승점 한 4점은 더 깎였어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뭐 흐라벤베르가 4백 보호를 못한다고는 하나만 뭐 이 선수가 애초에 4백 보호라는 거를 잘한다라는 인상을 좀 가질 수 있는 인재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메잘라에서 포텐셜이 터졌던 친구였는데 물론 뭐 정확히는 뭐 박스 터 박스로 규정할 수도 있긴 하겠다만 뭐 바이언에서는 볼란치 경험도 있고 뭐 아약스에서도 볼란치 경험이 있다고는 하다만 애초에 이 선수한테 집중하고 있는 능력치는 그쪽 부분이잖아. 공격적인 능력, 드리블 능력. 그래서 이제 위르겐 클럽도 처음에 와가지고 얘를 메잘라로 썼었던 거고 윙까지도 한번 겸비해 봤던 거고. 그래서 흐라벤에 관해서 if를 붙인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나테 똥바지 역할만 안 시켰으면 내 생각에는 기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S까진 갔을 것 같아. 근데 이번 시즌 실적이 그것 때문에도 있고 본인이 폼 유지를 제대로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A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레오니 같은 경우는 여기 남겠습니다. 얘는 F가 맞아요. 왜냐면 사실 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한 게 없어. 부상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부상도 그 점수에 카운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F에 안 들어가면 이거는 레오니 엄마일 겁니다. 자, 그다음 반데이크.
흐라벤 뒤 A인데 흐라벤 뒤 내가 지금 티어리스트 대충 카운트를 해봤을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끝났거든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흐라벤하고 반데이크는 딱 A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반데이크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진짜 코나테 피해자 모임 중 하나긴 해. 얘도 진짜 불쌍하다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반데이크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인 커버 범위에 관해서 좀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나마 결함이란 걸 지적을 해본다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반데이크의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시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옆에서 커버를 보통 해주던 그 역동적인 센터백들, 원래 조고메스가 파트너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엘 마팁이 있기도 했고 이제는 이제 코나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코나테가 지난 시즌 폼 그리고 그때 조엘 마팁이나 조고메스가 보였던 폼에 비해서 지금 파트너 센터백이 진짜 너무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르케스에 관해서도 또 반데이크가 주장이라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그거 그냥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전기 충격기 한번 들이밀어 놓고 너 사실대로 말 안 하면은 지져버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분명 이제 케르케스나 코나테 씹새끼라는 게 저 사람 입에서 나올 거거든. 본인만의 퀄리티는 괜찮게 보여준 것 같아요. 난 반데이크가 이 정도로 보여줘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는 충분히 A로 들어갈 만하다고 봐.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봤을 때 반데이크처럼 오른발잡이가 왼쪽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반대 킥 옵션 열어주는 퀄리티가 이 정도로 나온 센터백 흔치 않고요. 그리고 공중 경합도 그렇고, 리버풀의 수비 문점을 짚었을 때 반데이크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물론 지적되는 순간도 있긴 하겠다만 그래도 이 정도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한 게 많다. 그리고 부상도 없었고 이번 시즌 풀타임도 다 뛰지 않았나요? 반다이크는 교체가 되는 걸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19경기에 1710분 출장이고 모든 대회 다 뛰었네. 뭐 교체 출전이 된 적이 한 번이 없네요? 이거는 뭐 기여도변에서 당연히 A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다. 물론 그치, PSV 전에 이거 배구 수비는 말이 안 되긴 했는데, 모하메드 살라 나 C 맨 앞에 주겠습니다. 이 선수가 플레잉 타임이 꽤 되긴 하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팀을 일단 요동치게 만든 거는 좀 용서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의 실적 또한 중요하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기여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리버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자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 내부의 상황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이슈로 이렇게 여실히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는 당연히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서 영향이 갔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득점에 있어서도 지금 살라가 필드골이 2골이잖아요. 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솔직히 순도 높은 실적이라고 규정 짓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번 시즌은 가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을 잠깐 할게요. 로버트슨 슬롯 뒤로 보내겠습니다. 플레잉 타임 때문에. 키에사, 리버풀 이번 시즌 이렇게 C가 왜 이렇게 많냐? 키에사 몇 분 뛰었어 이번 시즌? 223분 출장에 2골 1어시 14경기 동안 딱 더 잘한 지르크지 실적이네. 리그컵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고, 본머스하고 경기에서도 역전골을 넣었었죠. 결승골이었나 정확히는? 근데 키에사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경기가 다 1점 차 리드 상황이었네? 정확히는 그러니까 무승부 상황이었네요? 다 무승부 상황이었어가지고 좀 값이 높긴 하네요. 확실히 이 실적의 순도들이. 근데 플레잉 타임이 너무 적어 이거는. 근데 C 아니면 D 사이가 고민되긴 하는데, 근데 프림폼보다는 훨씬 더 순도가 높았고, 이번 시즌 5일 동안 부상당한 게 전부거든. 뭐 뛰어야 부상을 당하지라고 하는데 뭐 경기장 안에서만 부상을 당하나요? 뭐 훈련장에서 당하기도 하는데. 일단 C 맨 D로 가보겠습니다. 난 브래들리. 난 개인적으로 브래들리에 관한 긍정적인 기억은 딱 하나, 레알 마드리드전 말고는 다 그 팀이 달고 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기분이었어. 나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로버트슨 앞에 아니면 로버트슨 D가 이제 딱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얘 플레잉 타임 몇 분이었지? D로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애인지 보면 이해가 돼요.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753분 옐로 카드 5장이네. 753분 동안 출장. 얘는 진짜 753분 동안 출장 열심히 하셨잖아. 그 전형 아니었으면 얘는 D로 내려갔을 것 같긴 해요. 이번 시즌 보여준 퀄리티는 내 생각에 진짜 처참하게 못했어. 이게 지금 코나테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나는 브래들리도 진짜 이번 시즌 리버풀의 수비 불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안 좋은 쪽으로? 난 그런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키에서보다 많았고 프림폼보다 많았고 로버트슨보다 많긴 하지만 이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뒤에 무조건 박혀 있었다 내 생각에. 자, 그다음 조고메스도 이번 시즌 한 게 진짜 없는데, 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 좋다라는 이미지보다도 한 게 없다 보니까. 아니 근데 246분 뛰긴 했어. 프링폼보단 뒤에를 줄게요. 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얘가 잘했던 경기가 딱 한 경기가 있거든. 코나테가 한번 부상 위험이 있어가지고, 부상 그 소식이었나? 그래서 얘가 한번 교체 투입 들어간 적 있어요, 센터백에. 그때 한번 진짜 무난하게 잘해가지고 우와 얘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코나테가 뛰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도미닉 서버스 라인은 S인데요, 저는 에키티케보다 앞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득점을 많이 올린 사람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왜냐면 득점이 가장 중요한 실적이고 거기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소보슬라이가 보여준 득점이라는 게요, 순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아스날전을 이겨주게 만든 그 미친 프리킥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포지션 땜빵을 다 뛰었어. 지금 리버풀이 윙어가 없잖아요. 윙어가 없어서 소보슬라이가 사이드 쪽에 미드필더로 가가지고 지금 땜빵을 뛰고 있는 상황인데도 레귤러가 잘해주고 있고, 물론 애초에 라젠발 라이프시기에서 4둘2 시스템이 그 어떤 역할을 시켜도 잘해야만 이제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애들만 보긴 해요. 그러니까 만능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여러 측면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구단이 이제 라젠발 라이프치히라고 난 생각을 해. 그 중에서도 로제한테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저렇게 큰다고 보는데, 소보슬라이가 이번 시즌 우풀백 6번, 8번, 우윙, 10번 다 봤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인상 깊기도 했고, 그리고 서버슬라이가 만드는 그 메이킹에서 보여줬던 퀄리티가 너무 높았고요. 아르네 슬롯의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베스트 11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좀 치긴 하는데 전술적으로 잘 녹아들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체감을 안겨다주는 선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흐라벤 매력이거든요. 잘해, 해놓고 잘하는데, 근데 얘가 막 아니 뭐 전술적으로 아르네 슬롯의 황태자고 완벽하게 부합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서버슬라이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 감독을 너무 잘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의 활약도 굉장히 좋고, 나는 이번에 베스트 11을 만약에 짜게 된다고 하면은 리그 베스트 11 전반기 2군이나 3군에는 소보슬레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 코나테, 많은 사람들이 뒤에 주고 싶긴 하겠지만 얘도 출전 시간 전용으로 어쩔 수 없이 로버트슨 앞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여준 피해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로버트슨 뒤로 봐도 난 전혀 안 이상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1611분 출장했어. 얘는 따지고 보면 레오니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했어야 돼. 사람들이 키에사랑 브래들리랑 로버트슨보다 코나테를 싫어하는 건 인정하는데, 플레잉 타임이 그래도 1611분인데 C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내가 진짜 얘를 반병신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출전 시간 저 정도로 지키는 애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후하게 보는 편이에요, 되게. 근데 출전 시간이 그만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라보다 뒤에 있는 거는 얘가 진짜 반등신이라는 얘기야. 엔도 한 거 없어요. F 넣을게요. 근데 레온이랑 동급으로 취급하기엔 좀 미안하긴 한데, 출전 시간 한번 봐볼까? 얘 리그컵 때 한 30몇 분인가 출장한 게 전부 아니에요? 얘 리그컵도 선발 아니지 않았나? 아, 선발이었구나. 아, 리그컵 2경기 선발에다가 지금 리그 총 플레잉 타임 43분. 리그컵 레전드시네? 리전드? 근데 어떤 경기에서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뭐 개막전 어시스트가 있긴 하네. F 맨 앞 아니면은 D 맨 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엔도를 레온이 앞에 두고 마저 해볼게요. 나중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어. 메갈리스터, 얘가 C 중반대 아닌가? 나 얘가 코나테보다 뒤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애초에 핏이라는 걸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이번 시즌 엔소 페르난데스에 관해서 내가 되게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곤 했는데, 얘가 그거보다 더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D를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플레잉 타임 전분 넘었는데 D 들어가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선. 그래서 나는 이거는 C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C에서 로버트슨보다 앞이냐 뒤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 로버트슨이 기준이네. 근데 실적이잖아요. 실적으로만 봤을 때 B로 넣을게요. 로버트슨은 실전 압축 출전 시간이라는 생각하던데, 이거 뭐 개 잘했다가 아니라 야, 이 정도만 해, 나 따라와, 그냥 되게 일 잘하는 반장님 느낌인데, 근데 브래들리보다 메갈리스터가 괜찮았던 것 같아서 메갈리스터를 여기 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상대로 골 넣었던 거는 진짜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로버트슨보다 앞에 가도 이상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로버트슨보다 메갈리스터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디 악포. 근데 코디 악포가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긴 하던데, 나는 얘에 관해서 은근 좀 후한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리그 4골 3어시인데 플레잉 타임 은근 괜찮고, 얘가 쿠냐랑 활약상이 되게 비슷하거든 이번 시즌. 따지고 보면 기록한 포인트가, 나는 스찌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번에 또 많이 느끼게 되는 시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적으로 되게 처참했던 선수라서 경기력 또한 실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시는 못한다만, 내 기억이 그래요. 난 코디악포 B맨 D 주겠습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이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지금 배정이 되는 거지, 경기력을 평타만 쳤으면 나는 비르츠보다 앞에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비르츠랑 학포랑 완전 반대되는 대립관계 인데, 나는 코디 학포의 퀄리티가 더 처참했다라고 느끼는 편. 네, 난 비르츠가 학포보단 잘했던 것 같아. 이거 인종차별 아니고 코디 학포 저 새끼는 침팬지였고요, 비르츠는 그냥 문명인이었어요. 클러치 지리긴 했는데 씨발 진짜로 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도움된 거 좆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쟤를 좋게 봐? 그러니까 봐봐, 실적이라는 게 스탯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스탯을 기록하기 위한 환경을 계속 조성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텐션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코디 악포는 정말 그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함이 이거였어. 너무 언제나 수혜자가 되는 입장이었고, 누군가가 안겨다주는 그 수혜를 받아먹으면서 커왔던 입장인데, 근데 얘는 그 부분에서 난 비르츠가 학포보다 훨씬 나았다고 봐요. 그냥 비르츠가 생각보다, 나는 느끼는 게 코디 악포보다 슈팅 찬스
찬스가 별로 없어 애초에.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은 이게 플로리안 비르츠가 레버쿠젠에서는 스탯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 미드필더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스탯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곤 하지만, 근데 비르츠가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뛰면서 나는 얘가 슈팅 찬스가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별로 없었고요. 그럼 당연히 코디 악포가 슈팅이 더 많으니까 비르츠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득점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코디 악포는 그냥 그것만 한 거고, 카포가 딱 존슨 과라고 보는데, 아 근데 마마슈가 좀 높은 거 같네. 서브 키퍼 치고 너무 높은데, 그죠? 마마슈 C로 내리자. 얘 B 아닌 것 같다. 딱 C. C나 아니면은 살라 이렇게 가자. 변경 가져갑시다. 살라 마마슈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은구모아는 유망주면 보통 D등급에 들어가는 게 정말 정상적인 경우긴 하겠지만, 이 친구 생각보다 너무 클러치가 좋았어서 조금 나는 되게 인상을 깊게 받고 좋게 보는 구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탈출하기 힘들었다. 조금에서 뒤가 맞다. 조금에서 뒤로 주겠습니다. 플레잉 타임 너무 짧아. 뉴캐슬전 극장골 정말 대단했던 거 맞긴 한데 너무 짧아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에서 뒤 앞이면은, 아니면 조금에서 앞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캐리케스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 정말 많은데 얘도 진짜 상 버러지 중 하나죠. 야, 이번 시즌 리그 워스트 11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망설임 없이 얘를 바로 갖다 박을 수 있어. 1239분을 출전해가지고 진짜 C 턱걸이를 일단 넣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많기 때문에 D는 못 들어가요. D는 출전 시간이 완전 적어야 되거든. 근데 키에사가 순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케이스고, 캐리케스는 그래서 C등급에 들어가게 되는데 브래들리랑 되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브래들리 앞인지 뒤인지가 고민되긴 하지만 브래들리보다는 캐리케스가 좀 더 나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더 많이 뛰기도 했고, 아니 높지 않아, 이 정도가 맞아요. 근데 코나테보다는 캐리케스가 좀 더 기본적인 실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뛰는데 뒤지게 못하는 케이스 중 하나. 아니 코나테는 출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메갈리스터보다 확실히 아래야. 여기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애예요. 브래들리 아니면 캐리케스인데, 캐리케스가 포커스를 좀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기도 해서 캐리케스가 그만큼 중요한 출전 시간에 있어서는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배려를 하는 거지, 이 친구가 만약에 700분보다 출전 시간이 낮았으면 브래들리 뒤로 갔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다음에 알리송은 난 진짜 평가가 좀 후하거든요, 이 사람한텐. 알리송이랑 키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알리송 베카 그 처참한 수비진 상대로도 이만큼 했네. 잠깐만, 1260분 출장. 일단 B등급은 확정이고, 여기서 비르츠 앞이냐 뒤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는. 근데 나는 키퍼한테 플레잉 타임이 좀 더 박하긴 해요. 키퍼는 그냥 부상을 당하기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송이 당한 부상이 누군가가 당한 부상보다 더 박하게 봐야 돼. 애초에 저기는 그 무사고로 끝내는 게 정말 레귤러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일단 알리송이 이번 시즌 부상으로 빠진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에 관해서 마이너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비르츠보다 앞에는 들어가나 반데이크랑은 비빌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게 명확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알리송이 드랍된 평가 점수 안에서도 높게 이제 쳐줄 수 있는 거는 팀을 살려내는 슈퍼 세이브의 순도가 되게 좋았어요. 이번 시즌 뭐 리그 베스트 키퍼로 알리송을 언급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뭐 플레잉 타임도 그렇고, 근데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 새끼 몇 분 뛰었어 이번 시즌? 508분. 이삭이 캐르케즈 앞에입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키에서 뒤로 잠깐 내릴게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넣은 그 두 번의 득점이 보면은 웨스트햄하고 어디야? 토트넘 상대였는데 다 저 골 덕분에 이겼어. 둘 다 508분 뛰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선수가 에키티키급을 무조건 해줬어야 됐다는 거는 분명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렇게 뛰었어야 됐는데 못 뛴 게 너무 아쉽더라,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커티스 존스. 이번 시즌 이상은 진짜 최악의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요한 위사보다도 더 최악이라고 봐도 되지, 어찌 보면. 티에리 앙리처럼 커주길 바라면서 데려온 자원이었을 텐데, 근데 앙리는 무슨 저기 보니까 거의 뭐 콜로무안인데. 커티스 존스 이번 시즌 레귤러하게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자원인데 각성을 좀 했잖아요. 882분 뒤였고. 이렇게 하자. 살라 B로 올리고 학포를 저 뒤로 빼고요, 존스를 학포 앞에 넣으면 되겠다. 이게 맞네요. 이게 일관성이 있네. 코디 학포랑 살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사한 성질의 성과를 올리는 선수들인데, 근데 누군가는 존스 앞에 있고 누군가는 존스 뒤에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여기서 오히려 보면 살라가 학포보다 높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번 시즌에 살라의 PK 실축이나 빅찬 스미스들이 학포보다 좀 더 경악스러웠다고 봐서 스탯 생산 면에서 학포가 근소 우위를 통해 살라보다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티스 존스가 메갈리스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지금을 고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디 학포가 여러분의 바람대로 뭐 C에 처박히거나 D에 처박히려면은 얘가 뭐 출전 시간이 진짜 개쩍든 아니면은 진짜 공격 포인트가 없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 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살라랑 학포가 결국에는 둘 다 팀 내에서 공격 포인트 2, 3등을 앞다투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마지막 수정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코나테 출전 시간 때문에 앞으로 나야 되지 않냐고 하는 거 공감은 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코나테는 진짜 센터백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계식 평점 말고 그 경기를 봐야 알 수 있는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얘가 B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팀은 그냥 리버풀이 아니고 더 로우 퀄리티의 클럽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나테가 출전
출전 시간이 많아가지고 로버트 스무드 앞에인 거지 실력 자체는 이 뒤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레오니가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게이가 모든 것에 관해서 좀 더 통한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